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자식이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받은 만큼 효도하기는 어렵다지만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은 효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기, 꼬박꼬박 용돈 드리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효도를 나름 해보겠다고 하면 꼭 한마디씩 듣습니다. 지용아, 괜찮다 이제 독립해서 결혼해라.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효도를 하기 전에 각서를 쓰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테니 대신 얼마나 어떻게 효도할지 약속하는 효도계약서입니다. 서류 한 장을 놓고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재산만 챙기고 부모를 버려두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는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민법을 손보려고 하고 있죠.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효도 계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효도. 또 이게 참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변호사님은 효도랑은 약간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말이죠. 네? 무슨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 예. 그게 무슨 말씀? 아니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 딱히 뭐 효도를 제가 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느 자식이 예. 떻게 사람들 앞에서 전 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그게 더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그렇다고 또 불효자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그냥 웃겨보려고 한 거고요. 소장님은 뭐 이렇게 자주 연락 드리고 그러세요? 저는 일단 친정엄마는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주는 못 뵙지만 항상 이제 마음이 애틋하고요. 예. 저는 또 시어머니하고는 15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 효부시네요. 효부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저를 더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착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말로 아이도 길러주시고 또 살림도 도와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셨죠. 알겠습니다. 자, 홍 기자는 빨리 뭐 효도하려면 장가 가야 되겠네요. 쉽지 않네요. 이건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아니 저번에 하잖아요. 만나는 썸잘 사람이. 타다가 왜 헤어졌어 왜?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효도 계약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효도 계약서 이런 걸 찾아봤더니 진짜 예시가 막 쭉쭉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용돈 얼마 드리기 뭐 이런 조항들도 있고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 많이 이제 그렇게들 물어보세요. 이런 계약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실제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법의 제일 큰 원칙이 계약은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건 꼭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이나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계약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 체결하는 거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효도를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계약서까지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소장님 진짜 오죽했으면 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테니 너는 나를 끝까지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야, 이게 오죽하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효도각서 쓰게 할 거야. 요즘 방송에서 이제 몇 번 효도각서에 대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나도 효도각서 쓰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몇 번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그걸 진짜 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잊지 말아라. 아하. 너네는 이제 네가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시집 가더라도 우리 자식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홍 기자, 효도 계약을 놓고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다퉜다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간에? 좀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을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해외 출장도 나가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이제 목회자였는데 아들이 출입국 할 때마다 기도도 하면서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집을 그때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2층 주택인데 여기 집을 줄게. 대신에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고 나를 좀 부양해줘라. 좀 나이가 있으시고 또 그랬거든요, 두 분 다. 예.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충실히 부양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각서를 하나만 써달라 그랬어요. 2003년입니다. 그래서 각서를 썼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같이 각서를 써서 일단 집을 받았는데 아들이 그때부터 부양을 소홀히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집안일도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게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요. 가사도우미가 그냥 알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면 결국 그러니까 법정까지 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집을 줬는데 이 엄마가 좀 허리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간병도 안 했어요. 이 따로 사는 누나, 같이 사는 아들이 있는데 따로 사는 누나한테 부탁을 하고 또 가사도우미한테만 바뀌었는데 결국 이 병세가 좀 호전되지 않아서 10년 뒤에 거동이 거의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함께 살다가 그럼 요양원 가시는 건 어떠냐 야. 이런 거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회사 빚도 갚아주고 집도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해? 이러면 이게 이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양원 가면은 집에 있어도 얼굴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요양원 가면 찾아오겠어요. 코빼기라는 표현 부적절할 수 있는데 얼굴도 안 비칠 텐데 요양원 가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몇 달 지나서 나 이 집 팔아서 아파트 살아서 따로 살 테니까 집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 아들은 아니, 마음대로 해보시라. 지금 나한테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천년만년 사실 것도 아닌데 무슨 아파트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나온 했어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천년만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왜 아버지 뭐 오래 살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아파트가 왜 따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야, 진짜 변호사님 진짜 욕할 뻔했는데 일단 재판부 판단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법상 누군가에게 뭘 준다라는 게 증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야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딨냐라는 표현 쓰죠. 실제로 증여도 한번 증여를 하고 나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면 부담부 증여라 그래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이 살고 충실히 효도를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요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이 해석을 해서 야 같이 안 살았고 충실히 안 했네. 이게 집에도 찾아가지도 않고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돌보지도 않았잖아. 요 단어 몇 개 덕분에 아버님이 돌려받을 수 있게끔 된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저런 각서를 꼭 써야 됩니까? 각서 안 쓰면 뭐 진짜 아무 효력이 없나요, 저런 건? 그러니까 모든 계약서를 그럼 왜 쓰나요? 그게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에 있어서도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계약서 의미가 없죠.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팁을 드리면 검색해보면 예시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뭐 효도, 계약서, 부담부 증여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해야 그러니까요. 진짜 되나라고 하는데 계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나 내용은 자유라고 했잖아요. 꼭 저런 딱딱한 법률용어 쓸 게 아니라요. 그냥 약속처럼 편지처럼 쓰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충실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뵐 것이고 이렇게 계약이란 말 한마디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내용만 구체적으로 뭐 한 달에 3번, 2번 그다음에 용돈도 한 달에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들로서 다짐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만 있으면 그게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계약서라고 하고 갑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갑을이 그렇죠. 뭐야. 거부감이 있죠. 예,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솔직히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라는 걸 문서화하는 것도 좀 그렇죠. 애들 아무튼 그런데 자, 그 실제로 이런 계약서를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까? 일단 이 계약서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걸로 통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법 영감에 따르면은 이 부양료 심판 청구, 부양료를 달라고 이렇게 심판에 청구한 거는 2009년에 뭐 195건 정도였는데 이게 뭐 300건 넘게 최근에 늘었다라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부양 부담을 두고선 이런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넘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맞아요.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인 이런 경제력이 좀 떨어진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효도 계약서까지 쓰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좀 이런 분들 실제 상담 좀 해보셨죠? 근데 그 엄마 아빠와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뭐 아주 캐캐묵은 어떤 무의식적 고민들 뭐 이런 거는 끝도 없이 많이 나오긴 한데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나한테 효도를 안 해서 심리 상담 받고 싶다라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 상담사가 돼서 내담자를 만난 지가 벌써 2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없다는 것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효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항상 나한테 효도하는 좋은 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국회에서 제가 이 21대 국회도 나온 걸로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데 불효자 방지법. 네. 오죽하면 지금 그런 것까지 나온 거잖아요, 지금. 19대, 20대, 21대 국회가 회기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법을 고쳐서 꼭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 문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증여한 것을 돌려받게 해주자. 상속한 것들도 나중에 상속을 무효로 만들자.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하자.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안,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안건에도 법안 중에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국민청원이 나중에 올라왔어요. 상속만이 아니라 미리 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 부양 안 하는 애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 불효자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일명 불효자 방지법으로 지금도 회자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재산 넘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효도 받고 사십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